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MSCI에 편입이 됐죠. 제가 뭐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분명히 어제 저녁에 영상을 찍으면서 예, 새벽까지 기다리지 마시라. 분명히 MSCI 결과물을 여러분께 다 보내드렸고 결국은 오늘에 대한 전략도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봐야 됩니다. 28일부터 정확히 편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분명히 지금 통보를 받은 것이고 오늘에 대한 이벤트는 분명히 여기서 등장을 하겠지만 향후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부분은 정확한 편입일은 28일부터라는 걸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과거에도 같은 말을 왜 반복하세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피하라고 했었던 이유, 그쵸? 18일, 19일 심사 과정만 피하게 되면 2월 1일이라는 이벤트에 접근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10시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새벽을 기다리지 마시고 결과물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접근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또, 야, 이거 이제 G타자 이 양반이 다 맞추긴 했고, 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속였던 이유, 뭐 2차전지 공매도를 비싸게 상환하기 싫어서 그랬다.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일, 요 부분은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18일, 19일에는 심사 일정을 피해갔다 치더라도 결국은 이분에 대한 틀렸구나라고 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날 급등이 나왔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펀드는요. 대한민국 시장을 투자할 때 이 종목을 넣으면서 기계의 룰에 의해서 패시브 자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감정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거래량 기준을 수반하는 요구 조건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오늘은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긴 했지만 결국은 에코프로가 어떤 과정을 했죠?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래량 기준도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이 합당하기 때문에 했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액면 분할을 분명 시행할 겁니다. 그 날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주고 좋은 영상이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저와의 어떤 소통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규칙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었구나라고 제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필드에 있었던 그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녹여냈고 한 분이라도 이 어떠한 뭐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어떤 이론과 룰을 따르고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가질 때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2,700원짜리 주식 매수 선택권을 끄집어내면서 12월 26일이라는 특수한 일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공매도를 싸게 갚기 위함입니다라는 이런 의도, 이면적인 사실을 알면서 피할 건 피하고 즐길 건 즐기고 피할 건 피하고 즐길 건 즐기고 피할 건 피하고 즐길 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의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은 전구체에 대한 부분을 중요성,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 전구체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고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영상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제죠? 자, 봅시다. 혹시 자,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전략을 28일까지는 분명 전략대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안 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새벽이면 이 MSCI에 정기 편입되는 리뷰에 대한 결과물이 발생이 돼요. 그거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죠. 자, 이 새벽에 나올 결과물을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실제로 13일 오늘 대응 전략 패시브 자금의 룰까지도 다 보내드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는 과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4%에 올라서
기계의 룰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도 이래야 했고요. 이 부분의 룰을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돈을 버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도 15년 동안에 스타 펀드 매니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1,000억을 운영했었고요. 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시브 자금, 신규 상장주 관련된 부분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이 자금을 20조 원까지 운용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54세입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 그만뒀고요. 중요한 부분은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나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피해가야 되는 부분, 즐겨야 되는 부분, 이들의 이면적인 사실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언제든 저는 영상을 찍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저도 이거 시간 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저도 사실 하나하나의 활동을 할 때 이 세미나 한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보고 사실 저보다 이제 어린 사람들은 안 봐요. 재미없대요. 왜? 차트 이야기 안 하죠.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 사실 이 경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간다 빠진다 차트가 어떻다, 여기가 뭐 경고 종목이니까 신용미수 쓸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기사화된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논리에서 필드에서 직접 운영을 했던 이야기, 돈이 되는 이야기, 피해야 되는 시점, 이거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맞다면 댓글로 맞아요라고 한번 적어 보시죠.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지금 하는 게 맞는 방법인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 놔둬버리는 게 맞는 방법인가? 이걸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더 지난 영상을 봅시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번 피해가야 됩니다라는 영상이었는데 최근 거부터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런 사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라는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마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장전 필독. 일요일 긴급 속보입니다. 월요일 타격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봅시다. CCI는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요 부분에 대한 18일 19일에 대한 심사 일정 요 부분, 그리고 있었던 부분이 리뷰 일정. 자, 요걸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때 일요일 날 영상을 찍으면서 테슬라의 마약 사건을 제가 끄집어냅니다. 이사들과 마약 파티. 이거 왜 그러냐면 전구체 A 회사와 글로벌 계약 이거 3개월 이내 제공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따 보여드릴 텐데 왕처럼 했다. 결국 전구체 A와 중장기적인 보도, 즉 계약을 3개월 이내에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것도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혹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날 이 동사가 사실 이 글로벌 A사 전구체 기업이다라고 했던 기업이 테슬라예요. 10초 동안 이렇게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거 단기적인 부분에 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월요일 대응 전략은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분명히 이때 하락을 유발할 겁니다.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누가 작다고 합니까? 변동성을. 자, 이 구간 피해가게끔 말씀을 해드렸고, 그쵸? 여긴 취해라고 했고, 피해가라. 이때 2월 1일 날 사야 된다는 영상 하나 더 봅시다. 자, 이게 12일 전의 영상인데, 그냥 대놓고, 이게 뭐 펀드 매니저 후배들한테 엄청 한 소리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자, 일단 어제부로 거래량과 그다음 가격. 자, 이 부분이 MSC 심사에 가산점을 부여됐느냐 말았느냐. 자, 이 부분이 결정 났어요. 자, 일단 오늘의 이 반등, 이 부분은 의미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은 의미를 갖지 말길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자, 좀 더 보시죠. 자, 결정난 가격. 그쵸? 원래는 18일, 19일이 심사 과정이었죠. MSCI. 자, 이때 이 18일, 19일 피해간다는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 해법,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28일까지에 대한 전략 다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에 편입되냐 마냐. 이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명히 피해가야 된다. 오늘 그 영상도 같이 볼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월 1일이죠. 이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은 숨쉬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내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부분. 자, 이때는 옳은 거 2%는 숨쉬기 과정입니다. 그쵸? 숨쉬기 과정입니다.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뭐? 심사 과정에 탈락됐던 부분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넣었던 부분은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확히 맞췄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3주 전에 영상을 찍었죠. 이때 4,200회의 조회수가 나왔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수혜를 얻었는데 저도 언제 이제 뭐 수익권까지 올라왔고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다 피해 가셔서 수익을 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상 그만 찍을까요, 말까요?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죠. 자, 이 부분인데 피해 가야 되는 영상입니다. 자,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6시 31분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버티 MSCI의 심사 기준에 닿아 있는가? 아, 이게 18일, 19일이죠. 목요일, 금요일에 대한 가격. 그쵸? 이 평균 가격과 최근에 있었던 가격. 이 부분의 평균 가격이 지금 심사 일정이 18일, 19일. 이날에 대한 마지막 가격을 통째로 해서 오늘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월요일 날 변동성을 확대합니다. 이유는 과거의 에코프로. 자, 여러분들 중에 자, 변동성을 확보합니다 하면서 제가 에코프로 예를 들었어요. 예. 이 부분을 모르고 잠시 점심 식사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어디 갔다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막상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점심 식사 갔다 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의 전략은 이렇게 가시죠. 자, 이 자료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2월 MSCI 정확하게 편입하는 지금 확정이 나긴 했지만 편입일은 언제죠? 28일입니다. 28일 이전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기계 룰에 의해서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이 해당되게 되면 강한 기계 힘이 들어오고 강한 기계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하면서 쫓아가지 마시고 하면서 빠졌다가 매수를 하더라도 들어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MSCI 모건 스탠리 인덱스 캐피탈 인덱스는요. 적당한 뭘 원한다? 몸무게, 시가총액을 원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프로 그리고 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이 펀드매니저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아마 이런 패시브 자금에 대한 룰,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이 맞아떨어지면 5개를 쪼개서 결국 강한 힘으로 들어올리고 훼손을 하고 강한 힘으로 들어올리고 훼손을 하고 여러분들 오른다 더 갈 것 같다. 자, 오늘 어땠습니까? 아, 이거 빠지겠지. 그러면서 잘라먹기 하신 분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자,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액티브 자금은 펀드 매니저들의 감정이 입돼요. 증권사 법인 브로커를 통해서 자, 얼마에 사주세요. 감정이 들어가죠. 기계는 뭐다? 기계 룰에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역시나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코스피 200 모두가 동일해요.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어떻게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어떻게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종목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여러분들은 이 룰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왜? 필드에서 몇 천억을 운용했고 몇십 조를 운용해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으시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이후에 지금 선임된 이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20조 정도 운용하는 애는 빼고는 결국은 이 룰에 대한 부분을 알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선배님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볼을 찰 수 없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뭐 돈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한 10억씩 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영상을 저는 그만 찍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여러분들이 가정의 평화가 왜 주식 투자와 연결됩니까? 그쵸? 잘 됐으면 희망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프로 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내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한번 했는데 오타 내지 마세요. 아시죠? 프로 샵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이 오타 자주 내면 스팸 문자 처리돼 버려요. 통신사에 풀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프로 샵
그리고 뭐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분명히 이때 경계라, 피해라, 즐겨라, 피해라, 즐겨라. 그쵸? 자, 공매도 장난 피해라. 왜요? 예, 여기잖아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1월 17일 날 나와야 될 이슈인데 이때 기사화 시키면서 임직원들 꺼내면서 장난친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다 말씀드렸고. 9월, 10월 폭락장을 피해간 이유는 결국은 정확하게 이때 12월이라는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을 위해서 이때만 들어 올리면 되니까 쉬어가죠. 특례 편입 공시 나오죠. 결국 뭐야? 스마트한 애들이다. 지금도 역시나 그들은 스마트하게끔 움직인다. 왜? 거래량 기준을 미흡을 했는데 어떻게 얘가 등장할 수 있었냐? 유통 주식수가 16%밖에 되지 않아요. 에코프로가 50%, 볼루럽 파트너스, LG 마사위가 24%. 그러면 16%밖에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선정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두산 역시나 신규 상장주면 두산 뭐죠? 로보틱스. 자, 신규 상장주이면서 탈락했죠. 왜? 두산이 대주주인데 뭐가 있죠? 거래량이 부족하죠. LS 머티 제가 탈락된다고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피해가라. 근데 오늘 반등 나오는 거는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왜 얘는 가능하게 이번에 편입됐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에코프로를 보면서 할 수 있다. 얘네들이 이 공시 나오기 바로 이전에 이날 뭘 합니까? 자, 우리 액면 분할할게요. 500원짜리를 100원으로 바꿔서 국민 주식을 만들게요.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에코프로 머티를 향후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거다. 거래량 없던 걸 거래량 바꿀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에코프로 BM도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면서 얘도 500원짜리긴 하지만 1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줬자는 거죠.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넷 이거 모를까요? 제출할 때 자료를 다 제출했다. 리뷰는 뭐다? 사전 서류 검토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에 3일 전에 승부를 냈고 제가 어제 무조건 들어갑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합리적으로 투자를 해도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쓰지 않아도 시장의 룰을 알고 종목에 대한 표면적인 사실보다는 이면적인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될 구간과 장난, 공매도의 장난, 이면적으로 들어있는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끌어내렸던 이유는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비싼 값으로 돌려주기 싫어요라는 공모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의 주식 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용은요, 미수는요, 대출은요, 빌리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손실은 생각을 안 하세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가 정말로 100채가 넘는다고 하면 무조건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겁니까? 돈을 빌려서요? 아니죠. 언제? 금리 인하기. 왜요? 이게 시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한 0.5%, 0.2%의 돈을 빌릴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아파트를 무지하게 막 해요. 살 수 있죠? 싼 값에. 이자를 덜 내니까. 임대 수익만 받고도 커버할 수 있다 이거. 이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많이 보유해 있어야 수익이라는 거잖아. 시장은 어떻다? 시장의 분위기도 그러하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아야지 종목에 한정돼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 타짜님 당신도 이거 종목에 빠져서 이거 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목표 주가는 누가 제시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죠. 뭡니까? 시장이 결정을 한다. 원론적이지만 시장의 분위기,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는지 동결을 하는지 인하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이 됩니다.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자, 반도체를 어떻게 나누죠?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클릴름. 그쵸? 2차 전지는요.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 뭐 니켈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전구체의 희소성은 IRA 법안이죠. 미중 무역 갈등에서 게린메이라고 하는 80%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걸 쓰게 되면 6천만 원짜리 전기차 현대차가 생산해서 미국 갔더니 1억 2천에 누가 삽니까? 안 탄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LG솔루션, 삼성 SDI는 80%를 생산하는 얘 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법칙,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베팅하세요. 피하세요. 접근하세요. 장난입니다. 취하세요. 큰 이벤트 피해가세요. 이거예요. 자, 1,000만 원 가지고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지금 주가 상승률을 고민을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은 뭐예요? 4배, 5배 오르는 것도 7배, 8배 수익을 내는 방법은 뭐다? 논리를 알고 이면에 집중하고 시장의 논리, 시장, 산업, 업종 특수한 경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산으로 오를 겁니다. 정상에 오를 거예요.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아니죠. 항상 중요한 건 날짜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떠니라는 거예요. 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온다고 한다면 등산 오는 날짜 바꾸면 안 됩니까? 그쵸? 그리고 정말로 이제 급락하는 시장에서 자, 지금은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나는 이 종목을 꼭 사고 싶어. 왜?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니. 그때는 안전장치를 메고 가라. 무슨 뜻이냐? 지금 여러분들 중에 2차 전지, 에코프로 BM 기타 등등 2차 전지에만 투자하신 분들 수익이 어때요? 안 좋죠. 왜 그럴까요? 자, 2차 전지 업종, 전기차 업종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터리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의 효율을 끌어올려야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효율적인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양극재다.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전구체 플러스 리튬인데 에코프로 주가가 못 오르는 건 리튬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어때요?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과 최근에 공시랑 다 읽어드렸잖아요. 그쵸? 뭐라고 했죠?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이면적인 사실에 집중합시다. 적자에 전환되긴 했지만 전구체 판매량은 증가됐다. 매출은 증가됐지만 수익성이 하락됐다. 뭐예요? 원재료, 메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적자로 전환됐지만 결국은 뭡니까? 에코프로머티의 전구체는 결국 뭐예요? 오케이, 그겁니다. 자, 이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구체 만드는 건 뭐뭐 필요한다고 했어요. 니켈과 그다음 망간 아연이죠. 자, 이게 핵심이죠. 얘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가격을 배팅을 고객사에게 부를 수가 없다. 한 편을 뭐라고 드렸어요? 정유업체가 그러잖아요. 그죠? 정유업체가 기름값 아무리 빠져봐야 결국은 뭐다? 비싼 값엔 판다. 근데 기름값 오를 때가 오히려 정유업체는 더 큰 수익을 얻는다. 이거예요. 왜? 독점적인 지휘권을 보유한 자들은 가격이 오를 때 프리미엄에 50%를 붙여서 팔 수 있다. 다만 너무 떨어져도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다. 자, 잘 팔았다. 수익성은 하락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다. 이면에 있는 걸 봅시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여성분들 이런 거 있죠. 네. 뭐 제 와이프도 이제 나이 꽤나 먹고 저보다 한 살 차이인데 53세인데 그 레깅스 좋아합니다. 우리가 스판덱스 기억하십니까? 레깅스 열풍 꽤 있었죠. 4, 5년 전에. 어떻죠? 맞아요. 스판덱스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는데 결국은 뭐다? 효성 첨단 소재. 막 기억하시죠? 왜 그렇게 오릅니까? 예?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가격이 스판덱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비싼 가격을 매기면서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어째요? 시가총액이 1조 원일 때 매출액이 1조 원이 생겼던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지금의 사이클은 안 좋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는 앞으로 주구장창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신도 모르죠. 왜 그럴까요? 왜요?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무한정 갈 것 같던 에코프로도 리튬 가격의 폭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에요. 그 사이클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산업업종이 결정한다. 자, 내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다룰 거고 결국은 28일까지에 대한 편입 정확히 돈이 들어오는 건데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편입일 이전에 대한 주가 변동폭은 가장 클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식 타짜 없어도 나는 신용미수 써갖고 마음대로 하겠다. 해보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동안 시장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엔캠이라는 종목을 일러드렸죠. 뭐라 했습니까? 얘도 양극과 음극, 그쵸? 요 부분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 리튬인데 요 부분을 순조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해액입니다. 결국은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전해액입니다. 결국 이렇게 오르죠. 자, 이런 숨겨둔 종목들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의 산업군들이 이동하는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좀 다른 쪽으로 새겠지만, 자, AI 시장, 샘 올트먼 이런 종목들도 나오는 겁니다. 자, 항상 멀리 보자고요. 거래해야 될만 거래하고, 그쵸? 제가 언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 맞춰서 피해가라라고 했지만 피해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수라는 겁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되는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큰 돈은 누가 번다? 맞습니다. 이성, 그렇죠? 이성을 가지고 때로는 시장에 순응하고 때로는 규칙을 받아들이고 이면적인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프로 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패시브 자금의 룰까지 그리고 내일 대응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공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쥐타짜 안교수였습니다.